안녕하십니까. 홍보언론팀장 오동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두천시 미군기지 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덕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2월 20일 주한미군 지휘협정 한미 협의회에서 평의 캠프 마켓 외에 여러 기지를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천시에 있는 캠프 KC, 모빌 등의 반환이 모두 제외됐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동천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평도 돌려주지 않는 우리 정부의 이 무관심과 책임을 좀 강력히 좀 규탄하고 확실하고도 단호한 우리의 입장 요구를 표명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천시는 1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체 면적의 42%를 주한미군의 공유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의 3%밖에 되지 않는 평택시에 이전을 할 때는 국회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줘서 18조 8천억의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15만에 20만에 되던 도시가 지금 60만 이상을 육박하는 그런 대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2014년 한미협력협의회에서 미군 미사단 캠프 KC 호비무 기지를 반환하기라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1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화하는 이번 12월 20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 정부 인사도 모빌하고 파슬캐슬 일부는 반환이 되지 않겠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요구는 아주 상식적입니다. 사실 주한미군 기지가 반환을 하려면 반환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확정을 주든지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주둔을 한다 그러면 그 주둔에 대한 우리 동천시에 대한 뭔가 답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주한미군 공유지가 반환 지연이 된다 하면은 또 국가 안보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주둔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택에 버금가는 특별법을 꼭 제정을 해서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동천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공정한 성장의 길에 부디 동천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의 절박한 예침을 정부는 예면하지 말고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또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2024년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복의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덕 시장님의 정부 규탄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 발표 전에 잠시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동천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요구가 간철될 때까지 끝까지 결사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지난 20일 중앙정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해 이천 부평과 연천, 창원, 용산기지 등 약 2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미군 기지의 반환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많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동천시는 단 한 뼘의 땅도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 현재 전국에 남은 미반환 기지는 모두 11개의 기지로 이 중 4개가 동천에 있으며 총 미반환 면적 25.4km 가운데 무려 70%를 동천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평택은 어떻습니까? 동천 다음으로 넓은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의 공유지 제공 면적은 겨우 3%에 불과합니다. 지면적 대비 비율이나 총 면적으로나 동두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미군 공유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음에도 동두천시를 위한 토지 반환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처사가 동천시를 철저히 무시한 그런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동천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소리치고 애원해야 우리의 간절한 예침을 들어줄 겁니까? 동천시는 미군 공유지 반환 지원으로 연간 5,27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의 고용률,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의 재정 자립도 현재 동천시가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년 전 10만에 육박했던 인구도 9만 명이 무너져 그야말로 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나눠져야 할 국가 안보의 목을 휴전선 인근의 작은 도시 동두천이 온전히 짊어진 대가가 정녕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번에 그 어떤 시군보다 더욱 절실하고 긴급하게 공연지를 반환받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천시의 공유지 반환 약속을 언제나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멀게는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 합의로 2008년까지 반환을 약속했고 가깝게는 2014년 한미안보협력협의회 공동성명으로 2020년까지 동천 미군기지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무책임하고 반복적인 시건으로 동천 시민을 계속 우롱하기만 할 것입니까? 자꾸이 정부 정책은 우리 시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하고 또한 분노하게 하는 행태들 뿐입니다. 이에 동두천시는 다음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캠프 K시와 호빈을 포함한 미군 공유지 반환 일정을 명확히 확정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이 영구 주둔해야 한다면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달라. 하나, 동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 개발을 국가가 주도하여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조속히 추진하라. 정부의 예명과 차별적인 처사를 동천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우리 동천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요구가 간철될 때까지 정부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12월 29일 동천시장 박형덕. 감사합니다. 다음은 범대의의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70년
안보희생 동두천이 죽어간다.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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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하는 중앙정부 동두천을 살려달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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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분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언론사 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근에 경기도청사 앞이나 정부 용산청사 앞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반응이나 입장 같은 게 있었는지 앞으로 그 투쟁 규모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일괄 답변할까요? 한 분 한 분 답변할까요?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또 더 질의하셔서 3분 정도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한 분만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럼 우리 뉴스원 이상률 우리 기자님 발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2월 13일 국방부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 800여 명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상경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한 40여 분 면담을 해서 주한미군 공유지 반환에 대한 명확한 뜻을 또 전달을 했고, 또 향후 반환이 지연됐을 때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평택과 같은 그런 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2014년 2.10 포병여단이 동천시에 잔류하면서 동천시에 국가산단을 정부가 약속을 해서 지금 국가산단 10만 평이 지금 분양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20만 평 확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가 B씨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우리 동천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B씨를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정부가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또 LH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걸산동 게이트를 시간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와서 이 부분도 걸산동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게이트를 이용해 달라는 4가지 안을 국방부 장관한테 전했습니다. 전하고 난 이후에 국방부에서 미8군 연합 부사령관이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저희의 그 뜻과 의지를 한번 더 확인하고 다녀갔습니다. 그게 12월 한 17일 정도 되는데, 우리 동천 시민은 이런 부분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은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또 강력한 또 투쟁을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이 피해를 본다면은 시민들에서도 우선 캠프 KC 호비나 정문 후문까지 우리 시민들의 통행의 불편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이 안 되게 되면 그것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달을 하고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12월 20일 날 주한미군과 협의해서 저희 동천에 있는 기지 반환이 제외됐다는 뜻을 갖고 분노를 감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범시민 대책위에 심의원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어떤 것도 받은 내용은 없고요. 다만 걸산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3월까지만 석 달 연장을 하고, 그 이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 또 미 8군 또 한미연합사 그리고 캠프 KC 또 공문을 다 보내서 이 부분도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향후 캠프 KC 호비나 정문에 시민들이 그 분쟁과 분노를 아마 표출하게 될 땐 한미 간의 관계가 지금까지 우호적이었던 부분이 또 반미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입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잠시 마이크. 이라는 것도 사실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기관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그 연천에서 장인협회 회장을 30년을 하면서 경기도도 도청 막 때려부시고 막 그런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강력하게 우리가 그 여기서 진짜 동두천 씨가 진짜 간절한 걸 안 보여주고 있어요.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쇼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정부의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은 조금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미 사단을 뭐 저 정문을 막는다라든가 거기서 뭐 차를 갖다 놓고 뭐 불을 지른다라든가 이런 강력하게 진짜 동두천이 절규하는 그런 반환 작전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시장님께서 좋은 안이 또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엄영섭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 공감합니다. 저도 그냥 이 심장 이 내부를 좀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인데 저희가 이제 1차, 2차 집회를 했지만 아마 시민들도 지금 상당히 이제 분노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범시민 대책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임팩트 있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뭐 게이트를 뭐 우선 막든지 평화를 막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또 의회 또 시민 대표들과 논의를 해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지금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통행이 가능하고 그 안에는 통행을 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은 현행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행대로요? 예, 3월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지금 그분들이 그 파악에 의하면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주민들이 50여 명 통행을 하고 오후에는 그 이후에는 4분이 통행을 하는데 게이트를 운영하려면 24만 5천 불이 아마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설사령부가 이제 용산 KC 시설사령부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최종 결정자는 텍사스에 있는 시설사령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캠프 KC 로널드 브라운 사령관이나 미 8군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은 최대한 올해 동천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피력해서 연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 모든 사령부를 관리하는 텍사스 사령부에서는 예산의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또 국방비가 많이 절감되고 인해서 게이트를 운영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을 했는데 결정은 텍사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네 분이든 한 분이든 똑같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살든 또 지방에 살든 또 시골에 살든 똑같은 자유와 또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그 경영에 뭐 문제를 갖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게이트를 폐쇄하는 건 용납 못하겠다. 이거는 시민들의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해서 아마 3월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설사령관이 지금 만나자고 저희가 지금 왔는데 저는 여기 사령관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다 미8군 연합사령부하고 지금 요 관리를 USFK 그 부연합사령관이 그런 시설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면담 요청을 해서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뜻이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는 걸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범시민 대책위 동천시민과 함께 단초를 제공한 미 정부 측에 강력하게 아마 항의 집회를 하고 또 그 안에 아마 여러 가지 협상이 지금 오긴 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족한 만한 그런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헌법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나라의 어쨌든 최우선의 법인데 네네. 이 지금 그 소파 협정이라든지 네네. 군 작전권이 헌법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동두천 시민들이 거기에서 통행할 수 있는 이 생활권이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가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쪽 미군 부대 이 패스가 이 동천시청 네. 공직자들이 그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받았는지 몰라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패스를 반납할 동천시에서 받은 패스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패스를 반납할 의사는 시에서 갖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저기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패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 측에서 다 반납을 받아서 보산동에 있는 직원들도 패스가 없었고 또 의회도 없었고 또 국장님 과장님 다 없었고 아마 시장만 있었던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협력협의회를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일방적인 그 행정을 펼쳐서 제가 그 사령관한테 그 한미협력협의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까지 답변이 오질 않아서 지금 다른 데로 갔지만 레퍼런스 사단장하고 제가 면담을 요청을 해서 도대체 왜 모든 미국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그리고 기관대 지방자치단체나 주한미군과의 협의는 일방적인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참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서로 본인한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실행되는 게 없는데 이게 사단장이 한테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사단장이 좀 난처한 모습을 보고 그날 아마 사령관한테 얘기해서 1월 달에 저희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미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기타 이런 건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래서 1월 구정이 작년 구정이 1월 말일에 있었는데 미 8군 사령관 및 사단장 고위 간부들이 오는 자리에 시장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제의를 안 했습니다. 안 간다고 하고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그 미측에다 얘기했더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전인범 장군이라고 3스타 한미연합사령관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중간 협상을 해서 우리 동천시가 원하는 부분은 다 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제가 참석을 하고 그 이후에 2월 달에 올해 2월에 한미협력협의회를 첫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그 미군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또 시가 필요한 사업은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패스가 다 나왔고 국장님, 또 문화원장님, 자원봉사센터장, 예총회장, 체육회장 그리고 보산동 패스는 다 부활을 했는데 가끔 얘네들이 아주 이해하지 못할 행정을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가 몇 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했는데 어쨌든 뭐 이 패스 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도 안 되면 이것도 다 반납해 버리려고 합니다. 전부 다 하고 뭐 싸울 때 뭐 그거 뭐 패스 뭐 그거 갖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얘네들 그 걸산동 게이트 협상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시설 사령관이 바뀔 때마다 네네. 그 미군 부대의 이 행정이 자꾸 바뀌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그 문서로 네. 시설 사령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은 모든 건 다 서류로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는 서류로 하고 또 부서도 우리 그 팀이 대협력 팀이 그 모든 문서로 다 하고 그 영어도 아주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혀 소통과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더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 네. 네, 잠시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박재우 기자인데요. 내년도 시위 집회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시 집회는 문제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선거 3개월 전부터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범시민단체하고 이제 의회하고 또 지금 우리가 메시지는 지금 국방부나 한미연합사령부 기타 보낸 메시지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요 상황을 보고 우리 범시민단체 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좀 봉천에서 하든지 뭐 중앙으로 가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동두천 연서신문 백호영 기자입니다. 동두천 하면 이제 미군 기지로서 그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해온 지가 70여 년 넘었다고 이제 많이 보고 있고 또 그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때 캠프 케이시나 호비 문제들도 모빌 문제들도 그때 진작에부터 확실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실제 그 최영덕 오세창 시장 때부터 최영덕 시장님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작에 문서를 확실히 해서 받아야 받고 도장을 찍어야 찍는 건데 그 너무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일 한국 정부하고 주한미군 그 협정위원회에서도 동두천이 이렇게 제외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도 불만이지만 시에서 부족하면 동두천 시민 전체라도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언론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신무연 그 범대위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범대위원장이라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또 지금 아까 오늘 기자분이 얘기했지만 너무 진짜 약하지 않느냐, 정부에까지 도달되지 않고 우리끼리만이 하는 시위 농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범대위원장님의 그 앞으로 그 시위 대책의 결사 투쟁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선거 3개월 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단체적으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계획적입니다. 근데 미 이사단 봉쇄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말씀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기지 반환을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데 동두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럼 이것으로 미군기지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